일단은 이게 뉴스가 10년 만에 최대폭 하락을 했는데, 한 주 동안.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제가 그랬죠.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구청에서 깡통 증세 조사하자마자 다 폐업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게 500채가 넘게 지금 경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인천에서. 요 한 군데만. 지금 이제는 공인중개사들, 여기 뭐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소개하고. 이게 앞으로 이제 더더욱 심해질 텐데, 지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평균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람이나 모든 거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건 사이클이 있다는 게 이게 논문적으로 평균 회귀 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삶이나 직장이나 뭐나 전부 다 인생이나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는 게 평균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을 해보면 전부 뭐냐? 사이클이에요. 지금 사이클의 금리가 20년 동안 저금리였습니다. 20년 동안 저금리였어요. 전 세계가. 많은 분들이 한국은행이 3.0에서 지금 1.5요. 전문가들이 작년에 1.5에서 끝날 거라고 그랬어. 근데 올해 지금 오니까 한국은행 금리가 2.75나 3.0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다음 달에 지금 0.75 올릴 가능성이 지금 7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인플레 이야기를 40번을 했어요. 인플레를 잡겠다는 얘기를 선언을 40번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이번에 지금 파월이 40번을 인플레를 잡겠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인플레예요. 지금 9월이 다음 달입니다. 며칠 후가 9월이에요. 지금 파월이 지금 이 40번 발언한 이후에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 주식 시장이 대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의 보도는 뭐냐? 전 언론이나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미국이 2023년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월은 연준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0.5%든 0.75%를 올리던 주식시장이나 전 세계는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0.5는 무조건 당연한 거고 이것도 엄청난 지금 축적돼서 지금 연속이거든요. 0.75 올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를 내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준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계속 반론하고 있어요. 50이나 75냐. 그리고 금리를 내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 여기에 발언들이 되게 세요. 우리가 1월 달에 스트롱이라는 거를 직접 한국은행 워싱턴 보고서에서 우린 봤습니다. 언론에서는 당연히 미국은 뭐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금리를 2022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올리고 0.5% 올리고 끝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언제까지 그 지랄을 했냐? 4월까지 한국에선 그 지랄을 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주식 전문가 유튜버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근데 우리는 계속 스트롱이다. 스트롱이야 발언이 스트롱이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물가에 대해서 책임져야만 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플레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은 임무를 끝날 때까지 그를 계속해야 되니까 당분간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침체가 와도. 볼코 의장이 얘기하는 80년 물가에서 15년 실패했었다. 70년 베트남전이 있은 다음에 80년대 물가는 15년 실패했었다. 파월의 8분짜리 연설 780억 달 공중문에 암호화폐는 멸망. 지금 외부 분위기는 제일 무서운 분위기는 어떤 거냐? 사람들이 그러니 중국 부동산 시장은 이미 개박살이 나고 있고요. 중국판 경제 불황이 전 세계를 닥치고 있고 더 큰 위기가 뭐냐 그러면 바로 중국발 식량 위기입니다. 중국발 식량 위기가 불기 시작했어요. 15억 중국 인민이 올 겨울에 최악의 겨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대기근이 올 가을부터 시작될 분위기예요. 다 다 말라 죽고 있어요, 지금. 유럽이고, 지금, 대평양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놀라지 마세요. 겨울에 무슨 일 있으면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지금 이 분위기에서 당연히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CJ부터 우리나라 독점 재벌이잖아요. 밀가루에 관련된, 유제품 밀가루에 관련된 게 가을 동안 20% 가까이 폭등할 거니까
지금 중국 민심이, 지금 중국하고 유럽 쪽 민심이 최악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한국에 나오는 언론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독일하고 헝가리 쪽 이런 때 민심 자체가 지금 뗄감도 없고, 먹을 거하고 뗄감이 없으니까 겨울 날려고 유럽이. 우리나라는 지금 무서운 게 뭐냐? 우리는 CJ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량 제품이 재벌가 독점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하고. 당연히 내일 모레부터 물가가 폭등하기입니다. 지금 유럽하고 중국은 식량하고 지금 겨울에 식량하고 땔감 때문에 공포상으로 좀 점점 가고 있어요. 공황 상태. 우리나라는 민중들 먹는 식량 가격을 벌써 지금 시멘트 가격으로 30% 폭등했고, 다른 가격들도 저렇게 식량 위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20% 폭등시켜놨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회를 틈타서 국가를 파산 상태로 모아놓고 민영화 시작하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이 지금 날뛰고 있다는 분위기예요. 족벌가들. 시민들이 반대를 하든 이런 거는 이제 따지도 않고, 언론 사모펀드라 건설사가 이미 언론 거의 70% 이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족벌가들이 거의 대부분 언론을 장악했죠. 그래서 특히 언론사에 영향력 있는 관악 언론인들 패거리는 거의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권력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국가를 준 부도 상태를 만들게 되면 민영화하기가 한결수월해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특히 조중동하고 경제신문사가 연일 떠들고 있어요. 지금 유튜버에 재테크 뭐 하시는 분들 얘기 듣고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희망 따위는 믿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도 희망회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를 지적한 지금 지식인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 심각한 게 뭐냐? 진보고 민주당이고 한나라당이고 어디에서도 관악 언론인 패거리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패거리 패거나 권력화된 집단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눈치를 보고 숨죽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명도 얘기를 안 해요. 양심 있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관악 언론에 대해서. 그래서 따라가기 인재 전략, 개발도상국식 따라가기 인재 전략을 폐기하고 AI 메타버스 이런 혼합세계, 복합 경제시대에 혼합형 인간, 창조적 인재 양성이라든지 비판적 인간을 이 나라에 기를 수 있냐, 교육을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흉내만 낼 뿐이지 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시민권을 깨닫게 되고 사회권을 깨닫게 되면은 지금의 학벌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이런 걸 내세워서 지배했던 지배 기득권들이 존립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따라가기 인재 만들기, 서열화, 학벌 서열화, 스펙 서열화, 집안 서열화, 능력주의 서열화 이런 식의 국제 경쟁력 떨어지는 노예 교육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의 심판대에 지금 올려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지식인들도 문제가 심각한 인간들이란 거예요. 민중들 덕분에 호의호식하고 우리가 대접받고 살면서도 정작 민중들이 필요한 정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비판은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앞으로 먹고 사는 게 메타버스니 AI니 뭔가에 먹고 새로운 인터넷 세계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새로 교육하고 구현하려고 그러면 창조적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들도 새롭게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10년 후에는. 이 사람들 필요한 거 뭐냐? 지금 나오는 얘기야. 외국인 노동자 1000만 명 유치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내년부터 지금 300만 명은 뭐 5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받아들이겠다고. 민주당하고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 기득권, 중소기업 기득권 세력하고 전부 다 짜웅해갖고 그러는데 사실 개새끼들이죠. 내국인 세금은 내국인들이 다 내고 혜택은 외국인들이 그나마 다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 시민도 아닌 사람들이 왜 혜택을 봐야 돼요? 노동권도 엄연히 사회적 권리입니다. 노동권 뭐 경시하고 그러는데 노동권 시민이 갖고 있는 마땅한 권리예요. 앞으로 대부분 그냥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들은 계속 천대받고 학대받고 지금 세금이 얼만큼 많이 올랐는지 알아요? 월급쟁이들? 지금 월급 받고 계신 분들 연봉 7천 넘어서 손에 쥐는 거 월 남는 거 있어요? 연봉 남들이 1억이네 2억이라고 그러는데 유리지갑들 연봉 50% 가까이가 세금이에요. 부자 새끼들은 지금 세금 깎냐고 난리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연금이든 지랄이든 세금 더 늘려고 지금 혈안입니다. 이 정권에서. 그러니까 왜 노동자끼리 경쟁시키고 지랄한 다음에 결국 세금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물가는, 근원 물가는 계속 폭등하고. 물가 올라가는 만큼 임금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직이네, 비정규직이네. 너 아니면 사람이 많네. 앞으로 세금, 부자들 세금 감세한 만큼 월급쟁이들 월급, 세금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의료 보험 저기 하는 것도 문재인 케어 다 없앨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직장인들 혜택 받는 문재인 케어 폐기될 겁니다. 내년 되면. 아니, 일본 사람만 아니고 프랑스 사람이 영국 사람이 처절하게 저축해요. 미국 애들만 저축 안 하지. 왜? 물가가 너무 높아서. 계속 얘기했잖아. 선진국이 뭐 천국이라며. 선진국은 물가 지옥입니다. 서비스 물가 지옥이에요. 노동 강도 고강도. 그 부자들이나 살기 좋은 세계 어디나 제일 살기 좋은 사람은 부자들입니다. 돈 빌리는 거 힘들고 사정이 어쩔 수 없는데 그건 이제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돈 빌리면 안 돼. 돈 빌리는 거 이렇게 습관들이잖아요. 마약이에요, 마약. 저금리가 마약이었던 거라. 마약에 취한 거라고. 금리가 저금리일 수가 있냐. 돈 빌리는 거 절대 습관 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여기 앞에 경마장이거든. 스크린 경마장이거든. 시체처럼, 좀비처럼 아침에 막 흥분해갖고 막 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모이더라고. 저금리가 계속 그때 말씀드렸는데, 금융체제 바뀌고 그런데, 마약이라고 계속 얘기해도, 돈 1억 빌어서 한 달에 얼마나 나갔냐고. 마치 1억 그냥 버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갚아야 돼요. 아니, 돈을 빌려줄 때는, 원래, 중독되라고 계속 그러는 거지. 사실 돈 빌리는 거 마약입니다. 신용카드 돌려 쓰는 거 중독되거나 뭐 마통 뜨는 거 중독되면 그거 못 끊어요. 저분이 그때 마약이었던 거예요. 일부러 마약 놓은 거라고. 옛날 10년 전에도 이거 마약 넣어갖고 사람들 많이 죽었다니까. 마약 먹고. 그러니까 좀비 되는 거야. 눈 뜨면 빚 갚는 좀비 되는 거야. 사람이. 왜 좀비 영화가 외국에 왜 있냐 그러면 마약 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눈 떴더니 나 말고 다 마약 환자들이라. 마약 중독자들이다. 그게 좀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먹으면 뇌 직방으로 하니까 이러고 진짜 가만히 있어요. 영국도. 뇌 충격 때문에. 그래서 그거 보고 공포에 젖어서 만든 게 좀비 영화가 무슨 뭐 부두교 아닙니다. 마약 환자들 때문에 만든 게 좀비 영화입니다. 마약 취하면 좀비 되는 거.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없다고. 오로지 마약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오늘 마약 먹고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냥 죽는 거거든. 죽는 거면 마약 처먹고 죽으면 누가 동정을 해요. 그 저금리에 중독되는 것도 아이들한테 빚내는 거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부모가 하는데 그 본인 세대에서 그 약을 끊어야, 금단 증상이라도 그 약을 끊어야 된다고.